맞나?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각도도 또 맞는 것 같고. 네, 같이 가볼까요? 네. 이참수 아예 기본부터 가봅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뭐 필기는 해놨으니까 굳이 막 그 필기분이 조금 잘려나와가지고 다들 기점이 깔끔하게 이쪽이 좀 잘려가지고 색깔이 안 나와요. 미쳐버리겠어요. 이참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이 단원의 제목이거든요. 네, 2차 방정식과 이참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원이 이참수가 아니고요. 즉 두 개가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소제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2차 방정식과 이참수의 관계. 무슨 관계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답을 내주시면 돼요. 무슨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얼룩졌죠? 왜 이러지? 이거 하기 전에 1차 방정식과 1차수의 관계 먼저 볼게요. 이걸 맞추시는 거야. 간단합니다. 거기 필기 보시면은 3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맞나요? 이렇게. 교점 어떻게 구합니까? 연립. 왜 연립합니까? 공통되는 값을 찾아야 돼서. 잘하셨어요. 역시 또 우리 지모밖에 없죠, 우리 반에 지금. 미키 지모 17. 예?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원래의 그러니까 과정은 이거예요. A, B는 이 두 개에 다 들어가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거든요. A, B 여기다 넣어도 성립할 때니까 넣어서 성립을 하고 여기다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하겠죠. 당연히. 그럼 이 B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A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A를 찾아내는구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우리 보통 A로 안 쓰고 이걸 그냥 X로만 바꿔주면은 이때의 X 값이 뭐예요? A죠. 괜찮습니까? 즉 뭐야?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시작을 했어요. 함수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방정식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지? 두 개 관계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지 않나요? 무슨 관계인데요? 함수에서 시작을 해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엔 방정식이 돼요. 이 방정식은 뭐며 함수와 이 방정식의 관계는 뭘까요?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지? 이제 도대체 뭘까? 자, 정리해드릴게요. 두 함수의 교점에 x 좌표를 구하기 위한 식이 바로 이거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한 근이 바로 뭐예요? 좌함수와 우함수. 즉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y는 3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한 식이 이거구나. 이해되셨나요? 그치? 그래서 그때의 x 값이 이 두 함수의 교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가 이해되시는 게 한번 보시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야 돼. 자, 그래서 두 함수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정식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y는 3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만나고 그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이 이거구나. 그럼 이 방정식을 통해서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니?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이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보자고. 본론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처음에서 함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방정식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방정식으로 시작해보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2차 방정식이죠. 뭔 뜻이야? 그래프로 해석해볼까요? 이제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식을 변형해서 변형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저 무슨 식으로 나눈다 변형을 되는데 right? 요거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과의 교점을 구하기는 식이죠. 괜찮나요? 그치? 자,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참수 그렸어. 그리고 y는 0은 어디 있어? 이게 y는 0죠. 괜찮나요? 그렇지?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이 뭐가 돼? 이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돼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한 식이 바로 이 방정식이고 그때의 근이 교점이죠. 그렇지? 이 두 함수의 교점이 뭐야? 이 x 값이었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보실래요? 괜찮죠? 괜찮지? 그래서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한 식이 방정식이고 그때 그 두 근, 그 x 값이 뭐야? 알파 베타라고. 괜찮아요? 지금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커. 아래쪽에 있는 표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예요? 이거를 성립하게 하는 값이 두 개일 거고 서로 다른 시간이 두 개일 거고 그렇죠? 그럼 교점도 당연히 두 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 베타면 교점도 당연히 두 개겠지. 이거 몇 포 이해돼요? 다 이해돼요? 좋아. 다음에 얼마 정도 이해돼요? 다 이해돼요? 100%.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판별식이 0일 땐 어때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값이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교점도 한 개라는 소리겠네. 괜찮습니까? 교점이 한 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딱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판별식이 0이면 완전 제곱식 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되게 쉽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별로 재미가 없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값을 넣어도 0이 될 수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안 뜨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함수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두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열파주면 된다. 그때의 x값이 바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 그럼 요거는 뭐냐?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이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은 알파 베타일 거면 그 알파 베타는 뭐예요? 두 함수의 교점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거의 판별식의 값에 따라서 두 함수가 y는 0과 여기가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니? 쉽죠? 자,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뒷장으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게 좀 이참수와 직선의 관계인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기본 개념은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꼼꼼하게 다 해드리고 이제 어려운 것들을 되게 많이 해야 돼서 오늘 많이 하긴 한데 자, 이참수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거죠. 두 개 직선이 있어요. 자, 이거 y는 ms 플러스 n. 이 함수는 y는 ax제곱 fx라고 하죠. gx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제외한다는 게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한 번 헤어지면 가다가 한 번 만났는데 헤어졌죠. 그런데 다시 만난다면 참 좋겠죠.
근데 어때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근데 이참수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삶이 자꾸 이참수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피곤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야 삶이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올라가지도 않죠. 이거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힘들죠. 막 힘들다가 졸업하고 나서 편의점에서 나와 담배 담배 그쵸? 술 막 그러시면 안 되겠죠? 부점에서 만나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뭐가 나와요? 두 함수의 교점이 나오겠지. 이건 이제 아시겠죠? 괜찮죠? 두 함수의 교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알파 넣었을 때 또 특정 값이 나온다면 여기다 알파 넣었을 때 특정 값이 나올 테니까 y 값이. 괜찮습니까? 자, 이거 두 근은 뭐예요? 알파 베타고요. 이 함수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한 식이에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를 이항시켜줬단 말이에요. 이항시켜줬어. 그럼 이 함수는 뭐예요? 얘는 2차예요. 이거 1차에만 영향 주기 때문에 1차하고 상수항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참수와 연과의 분포를 구하기 위한 식으로 바뀌죠. 괜찮나요? 그치? 근데 그 함수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얘 근 x는 알파고 베타죠. 얘 근 뭘 거야? 얘 근은 뭐예요? 이항하면 갑자기 근이 달라져요? 아니죠. 똑같이 알파 베타일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두 개 근 똑같잖아요. 그치? x는 7이고 여기도 x는 7이지. 달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얘는 새로운 이참수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y는 0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일 거고 새로운 이참수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때 y는 0과의 교점은 무조건 알파, 베타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 함수는 뭐예요? 요 함수는 우리 일단 요 전문용어로 차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fx고 gx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fx에서 gx를 뺀 거겠죠, 그렇지? 괜찮니? fx에서 gx를 뺀 함수라고 보실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 그래프는 그럼 뭐야? 요거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이고 그때 그는 알파, 베타라고. 여기 이해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 명, 90% 이상 이해된다. 손을 올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주소 이해되니까? 설명도 이해되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알파, 베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를 언제 많이 사용을 하시냐? 연립해서 사용할 때도 굉장히 많고 또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두 직선만 딱 이 직선하고 함수만 딱 준 거야. 이렇게 줬어. 근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y는 0과의 어떤 관계는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그냥 판별식 써가지고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괜찮니? 근데 이거는 이 직선과 이 함수가 뭐 저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야. 문제집에 나오면. 그치? 그럼 연립해가지고 이항해가지고 어때요? 요거의 교점과 요거의 교점은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치? 여기서 판별식 써가지고 두 개 만나면은 요것도 두 개 만나겠네. 그치? 요거 알파, 베타에서 만나면 요것도 알파, 베타에서 만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 대해서 괜찮니? 오케이, 좋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이참수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참수는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은 뭐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그래서 뭐 이참수 또 뭐 간단해요. 네. 약간 심화된 형태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fx가 ax제곱 플러스 b
이 gx를 a'x제곱에다가 b'x 플러스 c'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두 개의 차함수가 있겠죠 또. 그렇지? 빼봐봐. fx 이게 알파 베타라고 해보면 fx하고 여기서 fx하고 gx를 연립했을 때 두 근은 뭐예요? 알파하고 베타겠죠. 굉장히 알파 넣었을 때 똑같고 베타 넣었을 때 똑같고 그렇죠? 근데 빼보면요 얘가 쓰자. 빼보면 A 프라임은 음수란 말이에요. 그치? A는 양수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여기서 빼면요 A 프라임이 음수기 때문에 양수인 이차함수가 나와요. 굉장히 양수인 이차함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양수인 이차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양수인 이차함수가 나오고 다 이야기해주면 양수인 이차함수가 나오고 0과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조건 똑같이 교점이 알파, 베타일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좀 제가 아래쪽에다가 필기를 깔끔하게 해놨으니까요. 네,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근데 우리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할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문제를 이게 막상 문제 풀어보면 또 헷갈릴 때가 많아서 네. 자, 몇 번을 보시냐면요 534, 535 두 개를 볼 거거든요. 535, 535, 535, 534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거기 네 문제는 다 풀어야 돼. 갑자기 헷갈리죠. 얘들아 534 같이 한번 볼까요? 잠깐만. 자, 알고 있어도 한번 해봅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c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구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요번에는 y는 3x 플러스 c가 전 마이너스 1,4에 접한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마이너스 1,4에서 접한다는 거는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푸는 거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3x 플러스 c가 연립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x 값이.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나와요?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한 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요거를 만족시키는 값은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그럼 얘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차함수잖아요. 어떻게 돼요? 얘는 차함수고 이 함수는 뺐을 때도 당연히 근이 마이너스 1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괜찮나요? 그렇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함수를 이 함수 지금 뭐야? 여기 근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접한 다음에 뭐야 그러면? 나도 대답 안 해. 한번 해보자고요. 기쌍하자 기쌍.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아는 사람. 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돼 이거? 그치? 왜 봐봐? 연립했어. 연립하면 x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차함수 당연히 얘를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가 근이 마이너스 1밖에 없대. 그럼 얘 뭐야? x 플러스 1제곱이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럼 얘 연립하면 뭐 나와요? 연립이 전개하면 뭐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A는 뭐야? 5가 나오네. B만 C는 뭐예요? 1이 나오네. 그쵸? 마이너스 1,4는 여기다 넣었을 때, 일단 연립했을 때는 무조건 x값만 따져주는 거야. 알겠지? 4는 뭐 필요도 없죠. 이해되니? 마이너스 1,4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지? 4는 마3 플러스 C이기 때문에 C는 7입니다. 그렇죠? C는 7, B는 8. 답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니? 자, 그래서 이런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알겠지? 해보면 전혀 그냥 매우 똑같은 문제니까. 자, 535분 맞은 사람. 답 2번이죠? 이거는 굳이 막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536번 지금 풀어보실래요? 536도 풀어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 해보시는 거야, 이거. 접한 거. 괜찮죠? 요것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봐봐요. 자, 두 개 연립하면 뭐예요? 두 개를 연립했어. 이거는 좀 지워도 되겠죠? 두 개를 연립했어. 연립하면 두 함수의 교점은 1밖에 없다. 이항해도 당연히 근은 1일 수밖에 없다. 얘가 근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접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거 이해되시는가? 오케이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잘 이해한 거죠. 그러면 A 마이너스인가요? B는 0인가요? 그게 당연히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들 한 번씩 풀어봤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본 나가볼까요? 자, 이제 이참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참수의 최대 최소. 내가 요 함수를요.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렇게 다 꼭지점 몇입니까? 1,7이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아볼까요? 자, 최대값은 몇이에요? 몰라요, 그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할 수 없어요. 최대가 어딘데? 여기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더 막 올라가죠? 그래서 무한대지 이거 여기까지 뚫고 지나가요. 원래는. 그치? 그게 안 그리죠? 그게 그린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막 여기까지 막 올라가시는 원래 알죠? 쌤 판별식 0보다 큰데 안 만나는데요? 뭐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만나는 거 아니지? 그런 게 어딨어? 안 만난다니. 있나요? 충격 먹을 때가 너무 많아서. 자, 최소값이 비싼데. 아우씨, 3만 원인가요? 최소값 몇이에요? 3만 원이요? 몇이야? 7. 그치, 7만 원이죠. x는 1에서 최소값 7을 가진다기 때문에 플레이는 7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y 값이라는 거죠. 최소값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음수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앞에 a가 음수일 때는 어때요? 최대값만 있고 최소값은 존재 안 하겠죠? 다 알고 계시지? 근데 이렇게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지면 똑같은 식이라고 해도 범위가 주어지면 최대 최소를 싹 다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치? 범위가 나왔어. 그럼 얘 그림은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1,7이 될 텐데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쓰겠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는 어디쯤 있어요? 뭐 여기쯤 있다고 쳐보자. 그렇죠. x가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2만큼 있다고 쳐보자. 4는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겠죠. 그렇지? 한 6이라고 하자. 6이라고 하자. 여기 이렇게 돼 있겠지? 괜찮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따져주겠다는 또 소리겠네요. 자, 그러면은 최소값 몇입니까?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따져줄 거잖아. 자, 최소값과 최대값을 같이 한번 넣어줍시다. 최대값 몇입니까? 여기다가 6 넣으면 되겠죠? 최대값은 F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6 넣으면은 75에다가 7 더하니까 80인가요? 82 정도 나오겠죠. 그렇지? 최소값은 몇이에요? 최소값 몇이야? 뭐라고? 그래. 얘기를 해주네. 이해되셨나요? 너무 쉽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네. 자, 근데 뒷장으로 넘어가면 치환할 때 이런 거 가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대 최소의 치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하고 문제 하나 풀어볼 테니까 알겠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쉬운 것만 하지? 지금은 잘 즐겨주세요. 잘 즐겨보. 이참수 요번에 교재 아니? 여기는 교재 문제를 아니?
30번짜리 킬러 문제만 한 15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진짜 빡셉니다. 그래서 얘기해줘야 될 것도 많고 빡센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못 구하죠.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치? 4차 방정식이라서 우리 4차 방정식의 최대치수 구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원수 이렇게 하면은 사참수의 극대로서 살 수 있고, 그렇죠? 별 재미없나? 알겠습니다. 봐봐. 근데 얘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t라고 치환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치환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y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될 거죠. 그렇지? 근데 최대 최소를 다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문제가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x의 범위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최대 최소 다 구하려면? 그렇지? 그럼 얘도 t로 치환했으면 t에 대한 범위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지? 그럼 t에 대한 범위는 어디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t에 대한 범위는? 비밀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가 x의 범위를 대입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t가 x제곱 그럼 여기다가 따로 그래프를 하나 쓰시는 거죠. t가 x제곱 마이너스 4x고 그 x 요 함수는 1부터 4까지만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렇지?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꼭지점이 2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x 값이 1이잖아. y 값은 4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은 자 t 값은요 2 넣었을 때 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t 값은 말 그대로 얘 값을 넣었을 때의 그때 값인데 범위가 어떻게 되죠? t에 대한 범위가? t에 대한 범위 어떻게 돼? 여기가 최소겠죠. 2 넣었을 때 0이네. 0보다는 커야 되네. 괜찮니? 왜? 뭐? 이 넣었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네? 이렇게 되죠? 자, 4 넣었을 때가 최대겠지, 그치? 4 넣었을 때 0 되겠지. t는 보니까, t는 0보다는 무조건, 마이너스 4보다는 무조건 이상이고, 4보다는 이하라는 거죠. 그치, 예림이? t에 대한 범위가 나왔네요. 그럼 요걸로 구해주시면 되죠? 그치? 요거 이해되시는 분? 괜찮아요? 이 참수의 최대치수 다 잘하시네. 다 잘하네. 그렇죠. 마이너스 4는 여기쯤 있고 0은 여기쯤 있으니까 최소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겠네. 최소는 1이죠. 그치? 최대는 마이너스 4 넣었을 때네. 10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1보다는 이상이고 10보다는 이하라고 써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기본은 다 남았습니다. 자 문제를 몇 개 푸실 건데요. 몇 번을 보시냐면요. 최대 최소 치환 문제들만 조금 더 풀어볼 거거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게 푸시진 않을 것 같아서. 5, 6, 5, 564 미안해 564 564 한번 풀어볼게요. 564, 562 564, 562 네, 564, 562 이 참수
잘하시네. 먼저. 지금 오늘 한 번 더 이해되니? 네. 그렇죠, 좋아. 쌤이 오늘 뭐 이해했어? 좋아. 잘했어. 점수. 네. 뭐 이참수는 뭐 개념도 많이 해봤으니까 사실. 어려운 걸로 탁탁탁 넘어가도 되겠네요. 오 6일? 아 5 6 4? 잘하셨습니다. 무슨 소스예요? 네, 5 6일도 같이. 나왔나요? 자, 두 개나 다 나온 사람. 채점 보여주세요. 답은 안 써줘도 답이 안 나왔어. 받은 사람 채점 한번 해보시고. 오 6일만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5, 6, 4는 뭐 저거랑 똑같은 문제라 5, 6일만 한번 풀어보고 바로 진행을 좀 해보죠. 자, x가 0하고 1 사이잖아요. y는 뭐예요? 2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이겠네요. 플러스 3이고 최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얘는 t로 치환을 하시겠네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냐? 그렇지. 근데 우리는 t에 대한 범위를 전혀 모르네. 그러니까 t에 대한 범위를 구하셔야 되겠네. t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셨지.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얘도 0부터 1까지 쓰셔야 되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은 여기쯤 있을 거고요. 1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t의 범위는 0 넣었을 때가 최대겠네. t는 0 넣었을 때가 최대입니다. 2가 되겠죠. 1 넣었을 때가 최소겠네요. 말일까? 이렇게 되니? 그죠? 오케이. 그럼 t는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림만 있으면 되죠? 여기가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2는 여기쯤 있네요. 마이너스 좀 더 위쪽에 있겠네? 이렇게? 편의시에서 구할 수 있죠? 그쵸? 마이너스이라고 1만 넣으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두 개 가면 답은 5번이다 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저거 수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거 뭐야? 1이네? 뭐야 축 1이잖아. sorry.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네. 미안해, right? 이렇게 적지. 그치. 몇. 얘기 좀 해주지. 그럼 최대가 뭐예요? 3이에요. 최대가 3. 0 넣었을 때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t는 여기가 1이면 2,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내시면 돼요. 그쵸? 3 넣었을 때 최대, 2 넣었을 때 최소죠. 답 한번 내보자. 3 넣으면 9, 3, 6. 최대가 9네요. 최대가 6이네요. 6. 이렇게. 그쵸? 최소는 2 넣으면 되겠네요. 3. 답은 9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걸로 기본적인 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좀 어려운 것부터 가봅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해야 될 거가 중에 하나가 오늘 요거에 대한 고찰을 조금 해보거든요. 이게 뭐지? 절대값 A분의 L제곱 꼭지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가 최근에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꼭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증명입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괜찮아? 좌표가 여기를 L이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L이요? 여기가 마이너스 L이에요. A는 양수겠죠? 괜찮니? 0,0이라는 거는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 길이가 몇입니까? 절대값 A 곱하기 L제곱이거든요. 왜 그런지 봅시다. 0,0을 넣으면 여기까지 좌표가 나오죠. Y값이. 괜찮니? 그럼 0 넣어봐. 이렇게 되죠. 그치? 0 넣으면 마이너스 L제곱 되죠. 마이너스 L제곱. 괜찮나요? 그치? 근데 요게 좌표고, 좌표고 길이는 그럼 뭐야?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L제곱은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양수가 나와서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 내시는 거예요, 같이. 이래요.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길이를 알아내는 거 굉장히 꿀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뭐 여러분들 일단 이거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스텝 2에 하나 있고요. 또 이거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게 549번이거든요. 잠깐만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 어차피 문제는 이거 쉽게 풀 겁니다. 근데 다만 효율적인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549 가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치? 2분의 9야. 2분의 9에 여기 0이고 여기 3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뭐 푸는 방법이 많겠죠.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 푸바오. 푸는 방법이 많은 걸 줄임말로 푸바오라고 하나요? 푸바오. 근데 이거 풀 때 단순히 야 이거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풀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 길이가 2분의 3 아닌가요? 그치? 길이가 2분의 3이네. 그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a만 곱해주시면 그게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a가 2 나오죠? 이거 바로 개수가 빡 나와버립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지? 이거 이해되시는 분? 괜찮죠? 이거 반이잖아요, 반의 제곱. 한마디로 뭐냐? 여기의 길이 제곱.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의 길이가 L이라고 했죠. 이 길이가 L. 그럼 이거 어디 가서 다 성립을 하는 거야? 여기 길이 L이에요. 반절을 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L 제곱이다. 괜찮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절반이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A만 곱해준 게 2분의 9니까 A는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2겠죠. 이해되니? 그치? 이해되니? 봐봐요. 요거가 반절제곱 쓰고 시작을 하는 거야. 뭐 L제곱이든 K제곱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2분의 9구나. 그치? 근데 요 반절값은 몇이야? 2분의 3이죠? 반절값 2분의 3이야. 2분의 3이다. 4분의 9대. 절대값 A 써주시는 게 2분의 9가 나와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 A니까 2분의 9죠. 여기는 2분의 9다. 바로 이거 나온다.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이거 조금만 더 어려운 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좀 이해되는 사람이니까지 괜찮아요? 요거 절반이다. 절대값 지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549 말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스텝 2 있거든요. 스텝 2. 어려워요, 이게. 스텝 2 가보시면 608번이 나와요. 608번 여러분 한번 글을 읽고 이해해보세요. 문제 풀면서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해해보자. 한번 이해해보세요. A는 마이너스입니다. A는 마이너스. 음수니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절대값 A가 2잖아요. 그치? 위로 블록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모르면 절대 못 푸는 문제 없어요. 잘 봐는.
보시죠. 네, 같이 보시죠. 안 풀리죠, 잘. 네. 뭐 이게 뭐 이거는 무조건 문제를 외우시면 되는 거라. 네. 이게 요거를 아예 모르면 아예 못 풀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요. 1번부터 가보자고. 1번부터. 내가 1번은 요거거든요. 요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 길이를 조금 표시를 할 건데 요거는 좀 이제 색깔 여러분들 표현해주기 위해 약간 그런 거고.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L이죠. 그치? 여기 길이는 몇이야? L 플러스 2. 괜찮아요? 여기 길이는 몇이야? L 1이죠. L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 길이 먼저 보자고. 여기 길이. 짧은 길이라고 할게요. 짧은 길이. 1번은 짧은 길이라고 할게요. 1번은 짧은 길이. 요 1번은 뭐야? 2분의 L에다가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죠. 괜찮나요? 그치? 이게 요 짧은 길이가 될 겁니다. 근데 A는 양수잖아요? 그쵸? A는 양수네요. 그냥 그대로 없애주시면 돼요. 그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자, 두 번째는 조금 긴 면이죠. 여기죠. 괜찮아요? 2분의 L 플러스 1 제곱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A2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잘 봐봐요. 이 긴 변하고 여기를 빼주시면 1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러면은 A분의 2분의 L 플러스 1 제곱 빼기 2분의 L 제곱이 1이 되구나 하는 거죠. 괜찮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A분이 4 L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L제곱은 1이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면 4분의 L제곱을 이게 없어지네요.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 곱해주시면 4 곱해주시면 2AL 더하기 2A 가 4가 되겠죠. 그치? 괜찮니? 요거 없어지고 양쪽 4 곱하면은 2AL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여기의 길이에다가 요거 빼주시면 4가 되겠네요. 그쵸? 자, 2분의 3은 뭐야? 세 번째는 여기지. 2분의 L 플러스 3의 제곱. A는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그렇죠. 그러면 요 3번에다가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게 뭐야? 4가 되는 거죠. 괜찮니? 요 길면에다가 요 짧은 거 빼주면은 4가 돼야 되겠네. 이런 거죠. 계산해볼까요? A로 일단 묶어주고 L제곱 플러스 6의 플러스 9가 되고 빼기 A의 4분의 L제곱이 되고 이게 4. 그러면 요거는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6AL 플러스 9A
가 4 곱하면 16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냥 두 개만 붙이면 돼요. 두 개만 연립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워도 되겠지? 요거는 지워도 되고. 그러면 6의 1 더하기 9의 2는 16이죠. 그렇죠? 또 2의 1 플러스 a는 4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3을 곱해주세요. 여기다가 3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6의 1, 3a가 12가 되고 6의 1 플러스 9의 2는 16은 그대로 가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3분의 2가 된다. 괜찮니? 안 어렵죠? a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a가 3분의 2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3분의 4에 3분의 2가 4네요. 양쪽 3 곱하면 L은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절대값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절대값은요. 얘를 L이라 그런 거 아니야? A, L 제곱인데 이렇게 될 거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 된다. 이런 식으로. 괜찮니? 얘도 지금 뭐예요? A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절대값 빼주면 돼요. 요거 이해되시는 분? 괜찮아요? 어렵지 않지?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심화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대칭성 관련된 거거든요. 대칭성 관련된 거. 이차함수 대칭성은 너무도 중요해서 동그라미 친 거 x값 다 얼마예요? 더하면? 이거 x값 다 더하면은 몇이에요? 그치? 12. 왜? 요거 갖고 요거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더한다면 이로 나눈 게 2니까. 알파 베타는 4가 되겠죠. 즉 뭐 여기 두 배 한 게 이거 두 개 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10이 되죠? 괜찮니? 대칭성 꼭 파악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대칭성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거거든요. 자,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F1과 F3이 같다는 건 뭐예요? 이차함수에서 그때 축이 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건 뭐예요? 축이상이죠. 이거 축상 이해되시는 분? 굉장히 다들 피곤해 죽네. 정직이 나가는데 질문 괜찮니? 괜찮은 거 맞지?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뭔 뜻이야?
2로 나눠주면 무조건 축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죠. 규칙만 써주시면 돼요. 3-X에서 3 플러스가 같다는 거는 3 기준으로 x만큼 늘어나는 곳, x만큼 짧아진 곳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아래쪽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축이 나오는구나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2분의 a 플러스 b가 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그럼 이런 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볼 겁니다. 자, 몇 번을 보시면 522번 잠깐 봐보실래요? 52. 미안해. 52가 아니구나. 잘못했네. 미안해. 잘못 썼네. 539. 야, 나 왜 여기다가 숫자를 잘못 써놨지? 이상하네. 미안해. 5 먼저 원래 5. 자, 미안. 5. 얘들아, 5는 어때? 대칭성 없는 문제죠? 자, 가 한번 해석해보는 거야. 가는 뭐야? F2가 축이겠죠? 괜찮니? 2가 축이지. X는 2가. X는 2가 축이에요. 자, 나는요? 가는 X는 2가 축이게 맞아. 나는 뭔 뜻이야? X가 2가 축이었고 555번. 왜 또 다른 의견이 있니? X는 2가 축인 거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야? 함수 fx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게 뭔 뜻이야? 그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555번은 그림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겠구나. 이게 0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 기준으로 일직선만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축이 2고 지금 최소값 아무 말이 없이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래로 올라오겠지? 굉장히? 그래서 2,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고 앞에는 모른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뭐 여기부터 쭉 풀어보시면 되죠? 괜찮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렸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힌트 드렸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드릴게요. 다푼 학생은 566 한번 풀어볼래? 두 문제. 표천차 수 1이 좋습니다. 얘들아, 5 먼저 같이 볼까요? 5.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축은 2일 거고, 최고차원 차수 1이라고 했으니까 1 적어주시고, fx의 최소값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4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f-2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2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2는 어디 있나요? 2면은 4는 한 여기쯤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는 한 여기쯤 있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죠. 괜찮아요? 니은 해보자고.
fx는 0의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4다.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죠? 4지 4. 왜? fx는 0은 얘들아 요게 2가 여기 있으면은 fx는 0은 어디쯤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fx는 0은 여기쯤 있다. 괜찮니? 근데 요 두 근의 합은 그럼 뭐겠어? 두 개 더하면 뭐야? 2에다가 2배 하는 거니까 4겠지. 괜찮니? 아까 대칭성 그대로예요. 4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fx의 이차항 개수가 1이면 fx의 이차항의 개수가 1이면 아, 이거 뭐야 1이란 말이 없네. 1이면 무슨 1이면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에서 최대값은 0이다. 2 있으니까 0부터 3까지면 0이 한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0이 여기쯤 있고 3이 한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1이 0 넣었을 때가 최대죠? 1은 0 넣었을 때가 최대다. 0 넣었을 때가 최대다. 0 넣어주면은 0 되네. 괜찮아요? 여기 이해되시는 분? 더 이해돼요? 그치? 0 넣었을 때가 최대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566 같이 볼게요. 566 보시면 축은 무조건 3이야. 축은 무조건 3이야. 그리고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괜찮나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f3은 뭐야? 0보다 작겠네. 당연히. 이게 0인데 0보다 작죠. 맞는 거고요. 니은 fx-는 0의 두 분의 합은 f10이다. 해볼까요 한번? 자, 봐봐. fx가 축이 x-3의 제곱이고요. 뒤에는 모르잖아요. q 같은 걸로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여기서 fx-는 뭐야? x에다 x-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가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q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야? 10이네. 괜찮니? 두 근의 합은 10이다라는 거. 자, 2부터 6까지. 2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6은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나요? 아니죠. 3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치? 틀린 거죠. 요거 이해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볼래요? 보고 있는 거 맞니? 다들 눈이 풀려가지고 보고 있는 거 맞니?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죠? 네. 되게 기본적인 어찌 보면 그런 문제들이긴 합니다. 자, 조금 더 어렵게 봅시다. 많이 피곤하구나? 어? 555번에 응. 저왜 니은 쪽을 모르겠어요. 555 니은? 잠깐만. 555로 돌아가 볼게요. 두 실근하고 마이너스 4. 그 이 축이 2잖아. 그럼 두 실근은 더했을 때 3있죠. 4. 왜 그런지. 진짜로? 여기 알파라고 베타라고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럼 요거 두 개 중점이 1이죠. 네. 그럼 알파 베타가 두 분의 합이잖아. 4에서. 그래서 두 배 된다. 굉장히. 조금만 이제 30번 킬로로 한번 돌아가고 10 우리 544하고 546을 볼 건데 542하고 546을 볼 건데 자 542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42하고 546은 되게 비슷한 문제죠. 근데 546은 30번 킬로 변형한 거거든요. 왜 스텝원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542 같이 봐보시면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MX가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만난다고 하죠. 자, MX는 무조건 원점을 지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이겠죠. 그렇죠?
근데 OA하고 OB야. 즉 여기가 OA고 여기가 B, OA가 여기인가요?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네요. 이렇게 씁시다. 근데 이게 1대 3이래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